맨시티가 동아시아 투어를 준비하여 일본을 거쳐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일본에서의 인터뷰한 내용이 화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맨시티와 더불어 PSG가 동아시아 투어로 일본을 방문했고, 이에 관련해 PSG 구단과 감독 펩 과르디올라에게 관련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일본에서 핫한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는 이강인 선수에 대한 인기와 활약에 대한 질문이 많았는데요. 이에 펩 감독은 이강인에 대한 관심을 이미 알고 있었고 PSG로의 이적을 예상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강인에 대한 질문에서 펩 감독이 갑자기 데브라이너와 관련해 이야기를 꺼냈고 데브라이너에 대한 애정과 긍정적인 평가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데브라이너와 펩 감독은 함께 다수의 우승을 이뤄냈고 데브라이너는 맨시티 전성기의 중요한 선수로 평가되었습니다. 잉글랜드 올해의 선수 2회, 리그 우승 6회, 결국 챔피언스리그 우승 1회 등 펩 감독과 엄청난 업적과 성과를 이룬 데브라이너입니다. 누구보다도 데브라이너를 잘 알고 있는 펩이 데브라이너와 이강인을 비교하며 이강인의 잠재력을 극찬한 것이 크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펩 감독은 이강인의 어린 나이로 잠재력이 상상을 초월한다며 불과 12년 만에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한 이강인이 앞으로 어떻게 성장할지 가늠조차 안 된다고 발언했습니다. 여기에 한국뿐 아니라 일본에서의 인기도 보았고 프랑스 현지와 앞으로의 유럽 축구 시장에서의 마케팅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사료된다며 비즈니스적인 관점에 대해서도 덧붙였습니다. 끝으로는 마치 바르셀로나 시절 젊은 메시의 드리블이 생각난다며 가장 메시 후계자에 근접한 선수 중 한 명으로 평가하고 싶다고 발언했습니다. 즉 이강인의 나이, 재능, 인기 등을 감안하여 데브라이너보다 뛰어나다고 평가했으며 이강인과 PSG의 협업으로 높은 마케팅 효과를 누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펩 과르디올라 감독은 이강인에 대한 애정과 기대를 표현하였고 특히 이강인을 메시의 후계자로 본다는 견해를 밝힌 것이 많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강인은 득점, 기회 창출, 드리블, 수비를 뚫는 능력 등 다양한 플레이로 매우 유능한 선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맨시티 감독 펩은 특히 이강인을 메시의 후계자로 불리는 작은 최고의 왼발 현대 축구의 10번 유형이라고 칭찬했습니다. 또한 데브라이너와의 비교를 통해 이강인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높이 평가했으며 축구 팬들은 그의 평가에 감탄하고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강인의 미래에 대한 기대가 더욱 커지고 있으며 펩의 객관적이고 날카로운 분석이 귀중하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소식들 풋볼픽에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파리 생제르맹이 알 나스르와의 경기에서 0대0 무승부로 졸전 경기력에 비판이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음바페를 명단 제외로 데려오지 않았고 팀의 핵심 선수인 네이마르와 이강인이 부상으로 뛰지 못해 너무나 답답한 경기력을 보였습니다. 주전급 선수로 분류되던 아센시오, 솔레르에 대한 비판도 높은 상황입니다. 일단 일본에서 이강인이 뛰는 모습을 보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파리 생제르맹의 이강인은 25일 일본 오사카의 얀마르 스타디움에서 열린 알나스르와의 일본 투어 프리시즌 맞대결에 결장했습니다. 예상된 결장이었는데요. 이강인은 하루 앞선 24일 공식 훈련을 소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난 21일 르 아브르와의 프리시즌 첫 번째 경기에서 전반전 막판 허벅지에 통증을 호소한 이강인은 부상을 안고 있습니다. 이날도 경기 전 몸을 풀지 않은 채 운동화를 신고 동료들이 몸을 푸는 모습을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경기 후 네이마르를 비롯해 부상에서 회복 중인 선수들은 러닝을 하며 컨디션을 끌어올렸는데 이강인은 이 대열에도 합류하지 않은 채 드레싱룸으로 들어갔습니다. 네이마르보다 몸 상태가 더 나쁘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날 현장에서 만난 PSG 미디어 오피서는 이강인은 오늘 결장한다라며 크게 걱정할 정도의 심각한 부상은 아니다. 큰 문제는 없지만 일단 오늘은 출전할 수 없다. 경기 후 믹스트존 인터뷰도 불가능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일본에서 뛰면 좋겠지만 아직은 출전 여부를 말하기 어렵다. 상황을 봐야 할 것 같다라며 28일 세레소 오사카전, 다음 달 1일 인테르 밀란전 출전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현재 파리 생제르맹은 이강인 부상 관리를 초특급으로 심혈을 기울이며 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심각한 부상이 아니나 러닝 등을 하지 않으며 최대한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심리적 안정까지 신경 써서 믹스트존 인터뷰도 하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날 황선홍 아시안게임 대표팀 감독은 파주 국가대표 트레이닝센터에서 회복에 최대 보름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들었다. 심각한 부상이 아니다. 다만 우려는 된다. 조심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고 이강인의 상태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정황을 종합할 때 이강인은 일본, 한국으로 이어지는 아시아 투어 출전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강인의 회복은 PSG에도 중요한 요소인데요. 이강인은 르 아브르전에 출전한 공격수 중 가장 돋보이는 활약을 펼쳤습니다. 오른쪽 윙포워드로 출전해 특유의 화려한 개인기와 탈압박, 정확하고 창조적인 전진 패스를 통해 공격에 활기를 불어넣으며 현지 팬들 및 전문가들의 찬스를 받았습니다. 부상으로 나가기 전까지 가장 눈에 띄는 선수가 바로 이강인이었습니다. PSG는 이날 알나스르를 상대로 졸전을 벌였는데요. 네이마르를 제외한 대부분의 선수가 출전했지만 단 한 골도 넣지 못한 채 0대0 무승부로 경기를 마감했습니다. 마르코 아센시오나 카를로스 솔레르 등은 공격에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해 현지 팬들의 비판을 받고 있으며 네이마르와 이강인의 빈자리가 크다며 이들의 주가는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알나스르는 이전에 셀타비고에 0대5, 벤피카에 1대4로 대패를 당했습니다. PSG의 화력이 얼마나 부족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팀의 간판이지만 거취 문제로 갈등을 빚는 킬리안 음바페, 슈퍼스타 네이마르, 그리고 르 아브르전서 루이스 엘리케 PSG 감독에게 눈도장을 찍은 이강인이 그리운 경기였습니다. 아직 프리시즌 초반이고 새로 합류한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완벽한 호흡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강인의 경우 PSG 유니폼을 입고 처음 치른 르 아브르전에서 동료들과 이질감 없이 완벽하게 녹아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만약 PSG가 아시아 투어 내내 공격에서 답답한 모습을 보인다면 엘리케 감독은 이강인을 더 그리워할지도 모르는데요. 프리시즌 경기를 다 소화하지 못한다 해도 이강인에게 충분한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일단 지금은 최상의 몸 상태로 회복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과연 아시안게임 차출 문제도 걱정되는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최근 마르코 베라티의 사우디아라비아 이적설이 등장하며 현지 매체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적시장 전문가 파브리지오 로마노 기자는 27일 마르코 베라티가 알힐랄 이적을 앞두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구단은 파리 생제르맹과 합의를 앞두고 있다. 알힐랄은 베라티에게 3년 계약을 제안했고 서류는 곧 준비될 예정이다라고 단독 보도했습니다. 특히 베라티는 파리의 중원에서 유일하게 전천 후형 미드필더라서 수비뿐 아니라 공격에도 힘을 실어줄 수 있고 탈압박이 가장 좋은 선수 중 한 명입니다. 이 때문에 현지에서는 베라티의 이적설 관련하여 이강인의 이름이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프랑스 매체 리퀴프는 베라티의 이적 시 가장 수혜를 받는 선수는 이강인이다. 이강인은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 분류되어 있으나 중원 미드필더도 가능하다. 미드필더로 뛰지 않을 때에는 지난 리 부아르전 때처럼 중원을 도와 볼을 연계해주고 탈압박하며 공격 전개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보도했습니다. 국내 축구 전문가도 이강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현재 파리의 중원 라인업은 탈압박에 능하지 않은 수비형 미드필더들이 많기 때문에 탈압박에 힘든 모습을 보여왔다. 지난 시즌 메시와 네이마르가 중원까지 내려와서 볼을 받아 풀어주는 모습이었다. 네이마르가 부상으로 빠진 경우가 많아 메시의 어깨가 무거웠는데 이제는 이강인이 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지난 데뷔전에서도 실제로 중원 싸움에 가담해주고 밑으로 내려가 볼을 받아 드리블이나 탈압박으로 수비수를 벗겨내면서 공간을 창출하는 등 환상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베라티마저 떠난다면 정말 이강인 선수가 탈압박하며 볼 전개, 드리블 돌파 등으로 공격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받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구독과 좋아요는 크리에이터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